네, 오늘 시장이 다소 좀 잠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또 무엇을 봐야 될지 저희가 긴급 진단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상황실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강등을 시켜서, 직함을 강등시켜서 놀래는데 살려주세요. 레몬리서치는 네. 김민수 대표님 것입니다. 오늘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 함께 알아보겠고요. 첫 번째 상황실 바로 만나보시죠. 테라이어 FTX까지 혼돈의 컴투스입니다. 사실 뭐 테라발 그런 악재로 인해서 뭐 가상화폐 관련해 엮였던 게임주들도 부진했지만 이번에 FTX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에 컴투스의 피해가 좀 크다고 들었거든요. XPLA 9 C2X 코인 다량이 이 거래소에 있다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뭐 네. 영어 단어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식은 거래소가 우리나라엔 하나밖에 없죠. 네. 예, 한국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소가 보통 거래를 붙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매하는 거는 예탁 증서, 그러니까 증서 자체는 저희가 뭐 움직이는 게 아니죠. 뭐 결제된다고 그래서 이틀 사이에 결제돼서 넘어가는 내 계좌로 들어오는 시간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증서 자체가 한국예탁원을 통해서 다 보관돼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거래소가 혹시나 주식 같은 경우는 망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권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상화폐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갖고 있는데 그럼 거래소 자체가 보관하고 있던 코인들 다 어디가 있느냐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게 파산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내 지갑에 있던 코인들 이거를 만약에 판다라고 해도 돌려줄 수가 없다. 돈을 판 금액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앞으로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겠죠. 뭐 돈 어디 갔느냐라고 하게 되면 죄송하다, 돈 없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는 물론 과거에 루나 테라 사건이 거기가 이제 처음이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쪽에서 이제 이런 파장들이 좀 더 커지면서 지금 거래소 3위권 되는 이제 FTX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나오는 변화가 그러면 그와 연관된 코인을 발행했거나 코인을 거기서 어떤 예탁시켜서 이제 매매를 했던 이런 상황들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총 유통량이 예전에 C2X라고 컴투스가 발행하기 시작했던 이 코인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엑스플라, 예, 죄송합니다. 엑스플라라고 돼 있죠. 이 토큰이 현재 약 한 3,200만 개가 FTX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총 유통량의 2억 개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유통되고 있는 양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3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컴투스에서는 이번에 또 공지문을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홀더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방안들을 얘기를 하겠다라고는 얘기하지만 회수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게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가중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악재로 반응하는 게 지금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처음에 예전에 이 가상화폐 시장이 커졌을 때는요.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이 주식시장의 자금을 빼앗아 간다. 블루홀처럼 빼앗아 간다라고 해서 싫어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위험 자산 요인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시장이 같이 커지는 것처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가상화폐와 연관된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또 증시에 많이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요인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시청자 봄님께서 컴투스랑 코인이랑 뭐라고 급락인지 이 둘의 연관성이 뭔데 도대체 오늘 컴투스가 하락하는 거냐라는 의견을 올려주시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이 마냥 위축된다면 네. 우리 게임주에선 P2E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이 있고요. 네. 컴투스도 예전에 9C2X를 갖고 있었고요. 네. 이 P2E에 대한 매력, 게임주에 대한 매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위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상화폐가 또 오늘 보니까 네오위즈도 급락입니다.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네오플라이라고 하는 코인들이 그냥 보유한 거, 그러니까 유통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해당되는 거래소의 비중이 얼만큼 영향력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노출돼서 어떤 P2E를 시도했던 게임사들에 대한 영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에
생각했던 사업들이 될 수가 없고 거기다가 괜히 또 거기 있던 코인들을 상장시켜놨는데 없어져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매매했는데 내 코인에 팔고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 P2E도 당연히 타격을 받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P2E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정적인 소식이 그거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서브너즈워 크로니클을 출시를 했는데 솔직히 국내 쪽이나 이런 뭐 다른 지역보다도 북미랑 유럽 쪽의 출시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반응이 P2E 때 보통 이제 유튜브 시청 수도 보게 되면 네. 북미 쪽에서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기가 왜 이렇게 없지라고 하는 상황들이 좀 당황스러운 국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것도 어떤 매력도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나마 북미 쪽에서 서머너즈원은 어떤 서구권에서 좀 인기 있었던 게임인데라고 하는 부담감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또 이래저래 다 같은 주가에 타격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컴투스의 주가가 보시다시피 13%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오늘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 앞서 글 올려주셨던 시청자분께서는 컴투스가 오늘부로 마이너스 50%가량의 손실이시대요. 근데 체감상은 마이너스 70%라고 하셨고 실제로 이 50%가 매수가가 오기 위해선 50% 오르는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컴투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뭐 그래 나 과감하게 별로 얼마 없어 그냥 이거 올라오는 거 기다리는 동안 다른 걸 매매할래 하고 손절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무언가 이렇게 코멘트를 드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거 갖고 가야겠어 하신 분들에게 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좀 죄송하지만 전해드릴게요. 네, 잘 버틸 수 있는 방법은 가상화폐 시장이 이런 여러 가지 악재를 다 네. 뛰어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냥 이 컴투스 자체로 매력이 생기기는 어려울까요? 지금 시점 쪽에서 그러면 컴투스에 대한 신규 게임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게임주는 그겁니다. 맞아요. 실적도 솔직히 게임사에 대해서 실적이 이렇게 돼서 좋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런 배경보다 네. 그러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 발표 그래도 잘했다라는 쪽보다 올해 라인업에 대해서 기대감을 확 채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벌써 5종 정도의 게임 나오고 거기다가 이번에 게임 중에서 LLL이라는 게임이 나옵니다. L 3개. 이게 슈팅 게임인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습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게임 잘 만들다 보니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채워져야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이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그 비싼 인건비 가지고 재밌는 게임 개발해봐. 이게 현실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기대감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서머너즈워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공들여서 만들었던 게임인데 아직 반응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또 좌절할 만한 요인들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일단은 가상화폐 시장 안정되기까지가 오늘 하락했던 이틀째 하락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네. 다른 지난번에 성장주 같은 개념 쪽에서 게임사들 다 그래도 한 번씩 올랐을 때는 또 동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아무래도 발목을 잡는 게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아무래도 이 가상화폐 시장 안정 전까지는 아직은 올라오기가 좀 힘들다라는 관점 쪽에서 만약에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짧게는 또 저항권에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또 체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으로 보여지는 자리가 지금 한 66,500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안착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야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대응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 압니다. 이 저항선과 지지 라인의 돌파 혹은 지지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고요. 컴투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LG생활건강인데요. 화장품주의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지난주부터 이어진 것 같은데 그 중국 리오프닝 기대 때문입니까? 방역 완화 덕분에? 뭐 이래저래 다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일단 지금 광군제가 11일 날 있었죠. 맞아요. 아니 네.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저희 증시 이야기하면서. 아 정말요?
네. 죄송해요. 중국도 잊고 있더라고요. 네. 중국도 데이터 발표 안 했습니다. 네, 그냥 은근슬쩍 중국은 분리하면 은근슬쩍. 네, 그래서 데이터도 발표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LG생활건강은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때 지금 약 한 3,600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다. 하루에. 네, 이 정도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나 아직 안 죽었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작년 대비해서는 매출이 한 7% 하락한 수준인데 그래도 후란 브랜드를 가지고 틱톡이나 그리고 또 콰이쇼 이런 쪽에서 뷰티 트렌드 쪽에서는 여전히 1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건재하구나라는 쪽으로는 바라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또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변화 기대감을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회사들은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좀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네라고 하면서 숏 커버링이 공매 척결. 네, 예. 이제 척결하는 거죠. 네. 네, 이런 쪽에서 낙폭 과대가 반응하는 것 같은데 얼만큼 낙폭이 컸느냐? 월봉을 한번 볼까요? 참 대형주답지 않게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거의 수직 하락하다가 이를 좀 회복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봉도 아니고 월봉인 거잖아요. 월봉입니다. 네, 과거 한때 100만 원대 넘어갔던 주가가 이제 그래도 최근에 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60만 원대 중반이라고 하게 되면 네, 앞으로 갈 길도 멀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또 이끌어내느냐 이것도 화장품 쪽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요, 확실하게 이제 좀 약간 규제를 완화하긴 했어도 완벽하게 다 제로 코로나를 풀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지금 방역 완화를 해서 오히려 코로나 확산이 좀 급해졌다라는 통계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리오프닝을 완벽하게 기대하기 또 어려워 보이고 네. 리오프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최근 그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중국 입지가 예전만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는데 그러면 K뷰티 제도약에 약간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해야 될까요? 근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 업체들이 더 잘할 겁니다.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던 중국이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탈피하자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디서?라고 하게 되면 어디서 늘리느냐라고 했을 때 K 컨텐츠의 힘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지역들이겠죠. 그러면 일단 동남아부터 또 북미 쪽 최근 들어서 성과가 좀 나오고 있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쪽이나 아니면 아예 화장품 고가 화장품의 본고장 유럽을 노리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다 좋습니다. 가서 성과를 내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게 우리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던 여주가 쓰셨던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마케팅비. 이게 또 생각보다 많이 잡힐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성과가 나는 건 좋은데 성과가 나는 과정 쪽에서 충분히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은 기대를 수익성은 좀 위축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나 그리고 또 아니 매출 자체가 꾸준하게 확보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선점을 할 수는 있는 상황들이겠죠. 게다가 또 하나는 아마 이 대형사들은 이거를 많이 신경 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앵커님 정도도 그냥 쓰던 거 계속 쓰시죠. 네. 네. 근데 요즘엔 약간 브랜드가 젊은 쪽에서는 이거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또 반짝 유행했다가 또 다음엔 또 다른 게 좋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또 브랜드가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능력도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되면 이게 그러면 또 바로바로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재고 관리나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얼만큼 잘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또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가 MZ 되게 어린 친구와 함께 올리브영, 아주 어린 친구죠. 네, 아주 어린 네, 친구가 네. 올리브영을 가면요. 네. 요즘 이게 좋대. 요즘 이게 떠고 있대. 유튜브에서는 이거 추천하더라. 굉장히 그런 추천템들이 다양해졌어요. 예전에 그 저희 시대에 그런 뭐 태평양, 아모레퍼시픽, 엄마가 쓰던 설화수- 거 좀 네. 발라보고 그렇게 딱 한정된 게 아니라 네. 브랜드 자체가 너무나 방대해졌기 때문에 네. 이 트렌드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참 여러모로 화장품 업계에서 이 바뀌는 트렌드 속에서 참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은 뭐 광군제 선방 이야기다 아니면 뭐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이다 하면서 화장품주 특히 LG생활건강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주가가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일지 의견 주시죠. 네, 일단 만약에 이게 쇼 커버링 이상,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 게 정리가 되고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합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앞서
월봉에서 보여드렸지만 아직 추세가 아직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아니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저항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뭐 75만 원대 이상으로 안착하면서 지금 같은 거래량을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에는 아직 이것저것 또 생각할 게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 만만치 않은 숙제를 얼만큼 풀어가느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신규 관점 쪽에서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더 갈 거야 라고 대응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닐 것 같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만약에 이번에 하락할 때 물을 탔는데 탔던 부분들을 일단 어느 정도쯤에 좀 정리를 할까라고 봤었을 때 네. 그 정도 라인들이 한 75만 원대가 그 정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저점대에 대한 저항, 직전 고점대에 대한 저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를 일단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에서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그러면 지금 중기 지지권이 있는 한 60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그게 크게 흔들림은 없지 않을까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신규 매수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노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만만치 않은 숙제, 이 숙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분들 손실 줄이는 방안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피라맥스는 진행 중. 오늘 신풍 제약이 갑작스럽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그렇고요. 지금 신풍 제약 본주는 20% 넘는 급등. 수급을 보니 기관 투자자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이 종목을 좀 매수 포지션으로 담은 것 같던데 오늘 장 상승 이유는 그 코로나 오미크론 치료제 임상 이야기 때문입니까? 네, 이 종목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 신풍제약이 코스피 200이라니. 네. 맞아요. 거기에 일단 놀랐고요. 네.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19 치료제 쪽 한참 또 말 많고 뭐 어떤 약간 이거 임상시험 일상은 통과했는데 이상을 들어갔다가 이상만 두 번째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네. 근데 두 번째는 이번에 또 종료됐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치료제 가지고 이것저것 연구하는구나라는 사실에 또 놀라웠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회사에서는 아마 성과가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중증을 악화시킬 때 중증을 좀 완화시키는 거죠. 이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미 있는 가능성을 봤다라는 쪽에서 성과를 낸다곤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말같이 쉬웠으면 벌써 했겠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피 200인데 만만하게 또 성과 잘 안 나오는 업체 열심히 또 공매도 했겠죠. 네. 그게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좀 쇼커버링이 나오는 흐름들이다. 그게 나오는 첫 결과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개인적으로는 쫓아갔다가는 물릴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도 주셨어요. 사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과 관련해서 그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됐었고 네. 무언가 성과를 내놓기 전부터 투자 심리가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몇 배나 올랐던 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상황에서는 이들 종목이 쉽사리 손이 좀 안 갈 것 같긴 해요. 네. 그 말은 즉슨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키워드가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보니까 진단키트 업체들도 다시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실적 엉망으로 낸 시즌까지 올라옵니다. 참, 네. 실적 따라간다면서요, 주가는. 그러게요. 네. 그럼 지금 약간 과대낙폭이 키워드인 거예요? 뭘 봐야 돼요? 그게 그거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공매도 많았던 종목과 CGN이나 ST바이오센서도 공매도 상위 종목 쪽에 포함되어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청산되면서 또 이번에 7차 코로나 유행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좀 조절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전만큼 또 강한 영향력은 좀 없겠죠.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일단 코로나19는 이제 서서히 잊혀가는 쪽이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제약사가 준비했던 임상실험의 결과들을 내놓는 업체라든가 거기다가 임용기기 아니면 또 뭐 치과 의료기기 이런 쪽이 이번에 성과가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어떤 그동안 낙폭이 컸던 또 제약 쪽도 한번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낙폭이 컸던 종목들로 보자라고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뭐 단순 쇼커버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이 다시 부각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 신풍제약에 대한 대응 전략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신규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분들 혹은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이런 최근 시장의 좀 흐름과 트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 혹은 눈여겨볼 만한 제약바이오주는 무엇이 있는지 쭉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신풍제약 시총이 1조 2천억입니다. 네. 네. 적자 그렇게 보면서도 1조 2천억입니다. 네. 지금은 1조 4천억 됐어요. 그 사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네. 네.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3만 원대 근접하게 되면은 파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은 생각보다 낙폭이 컸고 거기서 어느 정도 변화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성과를 내고 있는 나보타 쪽이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발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또 하나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동국제약입니다.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월봉을 봤을 때 여기까지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는 회사인데 실적은 여전히 양호하고 그러면 이런 쪽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는 데 무게를 두겠죠. 이런 쪽도 한번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과 동국제약을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신풍제약에 대한 저희의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